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는 서울에서 영상을 주로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춘천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군부대가 많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6.25와 그렇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곳이 6.25와 매우 관계가 깊은 도시구나. 또 이 도시의 어떤 특색을 설명하는 것 중 하나로 6.25를 꼽아도 될 정도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처럼 잘 모르셨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춘천에서 있었던 중요한 전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춘천 대첩 또는 춘천 지구 전투라고 불리는 그런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6.25에서 매우 초기에 있었던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기 전투 중에서 국군에서 승리로 기념하는 몇 안 되는 전투입니다. 6.25 통틀어서도 국방부에서 3대 전승 행사라는 거를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25 통틀어서도 그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춘천 대첩 또는 춘천 지구 전투, 이 전투가 기념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매우 역사적 의의가 컸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3일 동안 펼쳐졌던 이 전투를 한번 현장 중심으로 같이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38선 그 현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38선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변 옆에 있고요. 남한과 북한의 당시에는 경계였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선을 넘어가면 북쪽에 온 겁니다. 그 옆에는 이제 또 이런 어떤 기념하는 탑 같은 게 있네요. 평일이라서 한적합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산들이 이 근처가 산이 되게 우거져 있거든요. 산이 있고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도로 바로 옆은 북한강입니다. 북한강이 있고, 지금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지금은 없어진 다리인데 모진교라는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진교가 요 북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그 당시에 이제 남한과 북한의 대척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그 사진을 보면은 모진교 그 다리 중간을 두고 남과 북이 나뉘는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은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 다리 건너편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그 남한 군사들을 국군을 공격하면서 이제 춘천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북한군이 밀고 들어온 그 루트를 따라서 춘천 시내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좀 도로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눈앞에 흐르는 게 북한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강 건너편이 이제 인람리라는 지역이고요.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원평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평리와 인람리를 잇는 게 모진교였대요. 근데 이 북한강이 춘천댐을 지으면서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은 그 모진교가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흔적이 없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원평리와 이 인림리 사이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겠죠. 이 강 어딘가일 텐데, 아마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 건너편 인림리 쪽으로 진입을 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냥 고즈넉하게 낚시터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 정말 평화로운데 75년 전 더운 여름날에 전쟁이
시작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시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는 거는 여기가 정확한 모진교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남한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강 하나를 두고, 강도 우리 서울의 한강 생각하면 훨씬 작거든요. 이 짧은 강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소리 크게 외치면 들릴 수 있을 정도 같은데,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남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6월 25일 오전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원했던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들의 목적지는 1차적으로는 춘천을 거쳐서 경기 남부 쪽으로 수원까지 가는 게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북한 제1군단이 이제 서울을 점령하고 또 남하하면은 동부 전선 2군단인데요. 2군단은 조금 더 빠르게 춘천을 거쳐 수원으로 내려가서 우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중간에서 포위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간다. 이런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아무래도 그런 미군의 개입이 두려운 상황,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의 개입이 있기 전에 빠르게 승기를 잡겠다라는 목적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6월 25일 그 새벽 4시, 5시 경에 전쟁을 시작하고 그날 오전에 춘천을 바로 점령해버리겠다. 근데 그래야 이제 이천이든 수원이든 이제 가는 거겠죠. 산과 강의 좁은 경로에 있는 5번 국도, 북한군이 찾아온 경로인데요. 거기를 좀 지나면은 지금처럼 넓은 길이 나옵니다. 좀 평야죠. 그래서 이쪽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동네가 이제 옥산포라는 곳인데, 이제 옥산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루였던 것 같아요. 배가 오가는 나루여서 옥산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옥산포 자체는 없고 이 동네가 이제 그냥 옥산이라는 지역명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옥산 쪽을 한번 잘 둘러볼 수 있는 카페가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에 잠깐 가보려고 합니다. 네, 카페 옥산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옥산포, 과거의 옥산포였던 그 동네인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북한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옥산포 기름집 이름에서 과거 이곳이 옥산포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달려온 길이 저쪽입니다. 산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저 산이 우거진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 여기 옥산포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옥산포가 지금 그 반대편 창문이 탁해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뒤에 산이 있고요. 이 평야를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의 작전은 평야로 나오면 제대로 공격한다, 그런 어떤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평야가 아까 전에 그쪽은 산길이라서 좀 우리가 공격하기도 어렵지만,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개활지 뻥 뚫린 곳으로 나오면 이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나올 때 조심을 했었어야 맞겠죠. 근데 아까 모진교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보니까 방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 기록에도 북한군이 방심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기록마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방비로 이 개활지에 노출됐을 때 우리 군이 이제 공격을 해서 이들의 어떤 전진을 막아섭니다. 오전 중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북한군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서 멈추고 잠깐 뒤로 후퇴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네, 이곳은 우두산입니다. 우두산은 그 아까 전에 저희 평야지대를 설명드렸어요. 옥산포 주변에
평야지대. 그 평야지대의 이제 한쪽 면에 이렇게 야트막하게 고지가 있습니다. 우두산도 그 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두산이 있고 그 위에 164 고지라고 해서 고지가 있었고, 그 우두산과 164 고지에 우리 군대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산에는 축렬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들과 또 우리 군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충일마다 어떤 기념 행사가 이루어져서 이곳 우두산과 춘천에 있었던 전투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한켠에는 무궁화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군인분들의 그런 어떤 정신을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두산이 이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164 고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대들이 그런 부대와 관측소를 두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것이 이쪽 왼쪽은 평야지대입니다. 마전리 쪽은 평야지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주공이 있고 또 이쪽으로 소양강을 따라 내려오는 또 적군이 있습니다. 이 양 방향에서 내려온 적군 모두를 관찰하고 대응하기 좋은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곳 우두산, 또 우두산 위쪽에 164 고지, 이 양쪽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특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두산에서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두 평야가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산들은 좀 멀리 있는 산들이고요. 저 산에 가기까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옥산포도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화면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북한군들이 내려오는 길이 되겠는데, 지금 산 꼭대기가 아니라 조금 중턱 아래쪽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산 맨 위로 올라가면 좀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면에는 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수지라고 해서 저희 논에 이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저건 강은 아닙니다. 이 온수지 뒤로 바로 이제 논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특히 이 우두산과 164 고지가 중요했는데, 옥산포에 둘째 날 오전에 북한군이 집결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 춘천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봉이산이나 춘천 시내로 타격을 가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평야지대에 둘째 날 아침부터 집결했을 때 여기 우두산 164 고지 이 고지 쪽에 분포하고 있던 우리 부대가 옆구리로 기습 공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지에서 저 밑에 논 평야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한 거겠죠. 1.5km 정도를 이제 우다다다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옆구리를 타격해서 옥산포에 배치되어 있던 이제 적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또 2km, 3km 후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북한군들이 소양강을 넘는 그 시간이 그만큼 더 지체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북한군이 증원이 계속되고 또 화력 자체가 이미 강했기 때문에 이곳 봉이산 또 164 고지에서 둘째 날 저녁이 되면 모든 부대가 다 물러나게 됩니다. 이 소양강 남쪽으로 물러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이곳에 우리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북한군들 내려다보면서 효과적인 지연을 할 수 있었던 거죠.